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헬라어 문법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안 나와서 좀 당황하셨죠? 예. 어, 이, 지금 저희 화면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적인 그러한 제약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학기에 헬라어 강의를 할 때는 제가 화면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니 어쩌면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없어서. 그래서 화면에 그냥 이렇게 송출하는 점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문법을 이제 다 같이 이제 수업을 하겠는데요. 헬라어가 아무래도 언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낯설고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이번 학기를 통해서 헬라어를 읽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쓸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읽고 쓸 수 있기까지 필요한 그런 이제 최소한의 그런 이제 문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처음에 배우실 때 사실은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사실은 헬라어는 더 깊이 배울수록 더 많은 걸 이제 알아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운 이제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문법 위주로 이번 학기를 이제 구성을 했으니까요. 좀 같이 천천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언어이다 보니까 복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날 배운 그 분량은 파트는 다음 시간대까지 꼭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고 오실 수 있도록 그냥 그날 배운 그 수업 시간으로 덮고 다음 시간에 수업에 임하면 전에 배웠던 그 내용이 사실은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그 다음 그 전에 배웠던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고 습득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강의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헬라어 알파벳을 할 텐데 알파벳을 이번 시간에 이제 읽고 쓰는 것까지 수업을 하면 다음 시간까지 이제 헬라 단어를 이렇게 읽고 집에서 또 쓰시는 훈련을 연습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음 시간에 헬라 단어를 읽고 쓴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그 다음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전히 헬라어 단어를 읽을 수가 없다 그리고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 강의가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업도 재미가 없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업에 흥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라하고 싶어도 수업 진도를 이렇게 따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제 수업 분량을 많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핵심적인 부분으로 해서 적당하게 그날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분량으로 나가면 최소한 꼭 다음 시간 전까지는 충분히 습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수업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문법을 우리가 들어감에 앞서서 반드시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기초가 되는 것은 알파벳이죠. 뭐 한글을 우리가 처음 배워도 자음과 모음을 먼저 배우고 또 영어를 배워도 영어의 알파벳을 습득해야 하는 것처럼 헬라어도 읽고 또 쓰기 위해서는 알파벳을 헬라어 단어를 먼저 이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헬라어의 알파벳은 24개의 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개를 다 외워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헬라어는 영어나 독일어와 같이 문장을 시작할 때 어떻죠? 예, 대문자를 쓰잖아요. 예, 그런데 이 헬라어는 좀 다릅니다. 꼭 그 문장을 시작할 때 대문자를 써야 한다는 그러한 법칙이 없어요. 예, 그래서 소문자만을 알아도 충분한 그런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알파벳은 대문자도 알아야 되고 또 소문자도 같이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두 배의 어떤 그런 이제 수고가 뒤따르는데 이 헬라어는 굳이 대문자를 알 필요는 없다. 물론 알으면 좋겠죠. 그런데 헬라어에서 대문자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문자만 정확하게 알아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소문자를 잘 익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헬라어에서도 대문자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를 지칭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지명을 나타낼 때는 이제 고유명사로서 대문자가 사용되고요. 이거는 뭐 헬라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헬라어에서 대문자가 사용되는 경우는 문단이 시작될 때, 한 대목이 시작이 되는 그 처음, 문단의 시작을 표시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일 때는 편의상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거의 다 소문자를 쓰기 때문에 대문자 모르는데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소문자만을 이제 알아도 헬라어를 읽고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헬라어가 24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한번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처음 등장하는 단어는 알파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한번 헬라어를 이렇게 읽고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는가 그리고 이제 발음, 음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를 이제 쓰는 법, 쓰는 방법, 그리고 또 헬라어를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이 24개의 단어를. 그래서 그냥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외우면은 물론 외울 수도 있겠지만 금방 좀 잊어버리고 쉽게 외워지질 않고 그리고 이제 재미가 없어요. 언어라는 것은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재미와 흥미를 잃으면 사실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헬라어 이 24개의 단어를 이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라고 이제 찾아봤더니 찬송가를 이제 개사를 해서 찬송가 그 음에 맞춰가지고 헬라어를 이렇게 한 노래를 만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찬송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그렇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를 먼저 보시면 이 알파는 읽을 때 이제 알파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파는 알파라고 있겠죠. 그래서 이 알파는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몰라도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와 결국은 이 오메가 이게 결국은 이제 헬라어의 처음 단어의 시작이고 헬라어 단어의 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라고 읽습니다. 이 헬라어 알파벳은 알파이지만 이제 발음, 음가로 헬라어를 읽을 때 이 발음은 이제 알파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아라고 발음을 해요. 음가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제 이 아는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의 아는 단모음과 장모음이 둘 다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단모음 아, 장모음 아 이런 식으로 단모음과 장모음 둘 다 가능하다. 이 알파는 이걸 좀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입니다. 예, 근데 여기 베타 밑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밑줄까지 해서 글씨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밑줄이 쳐져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베타, 또 델타, 위, 로, 그다음에 시그마 첫째 단어. 예, 이런 식으로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 밑줄 친 단어는 왜 밑줄을 쳤는가? 쓰실 때 순서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쓰는 단어입니다. 예, 쓰는 이제 그 영상도 이따가 살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라고 하는 단어는 예, 위에서부터 아래로 올려 쓰는 단어다. 예, 그리고 이 델타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쓰는 단어. 이 위도 마찬가지고 시그마 예, 이 단어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쓰는 단어다. 그러니까 이 시그마를 뭐 6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예,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밑줄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밑줄은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밑줄까지 같이 해서 베타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베타라고 읽고요. 예, 당연히 이제 베타니까 어떤 발음이 나겠죠? 음가가 소리가 브. 예, 이 브라고 하는 음가의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 베타는. 예,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감마입니다. 예, 이게 감마인데요. 감마는 예, 음가가 당연히 그 소리가 나겠죠. 예, 그리고 델타예요. 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래서 이 델타는 예, 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앞에 이 음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나온 이 알파의 아, 베타의 브, 감마의 그, 델타의 드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예, 델타 드.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엡실론입니다. 예, 이거는 쓰는 방법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3자처럼 생겼죠. 3자처럼 생겼고 예, 영어 이제 알파벳이 2처럼 생겼는데 예, 읽을 때는 엡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엡실론. 그러니까 예, 다른 음가가 어떻게 소리가 나겠죠? 엡실론이니까 이렇게 발음을 하는 단어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쓰기가 좀 이제 어려운, 예, 약간 좀, 알파부터 엡실론까지는 이제 수월하게 쓰는데, 요 제타부터가 약간 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요 단어가 이제 제타예요. 제타. 예. 읽을 때는 제타, 예, 이름이 제타고요. 그리고 이제 발음 음가로는 제타니까 어떻게 발음하겠죠? 예, 즈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영어의 N자처럼 생긴 거, N자보다는 요 끝이 약간 좀 길게 빼죠. 예, 그래서 예, 이 헬라어 이름은 에타입니다. 예, 영어의 N자처럼 생겼는데 에타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하실 때 영어랑 약간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영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헬라어도 자꾸 N으로다가 이게 읽으려고 하는 좀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영어랑 비슷한 단어를 읽을 때 좀 조심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름이 에타고요. 당연히 음가는 에가 소리 나겠죠. 이 에타의 에에 제가 이제 물결 표시를 딱 앞에 하는 거는 뭐냐? 이거는 모음인데 예, 길게 소리 내는 장모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앞에 엡실론은 물결 표시가 없잖아요. 예, 똑같이 이제 발음 에인데 이 엡실론의 에는 단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발음하는 거죠. 그리고 에타의 에는 장모음이기 때문에 길게 발음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세타라고도 읽고 데타라고도 읽어요. 이 스 발음, 번데기 발음이 영어에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번데기 발음이 사실은 좀 우리가 발음하기가 어려운,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어려운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세타 또는 데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예, 스 발음이 되기도 하고 발음이 되기도 하고 예, 이 점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예, 영어 뭐와 닮았죠?
I랑 닮았잖아요. 근데 차이점은 영어에서 I 소문자는 점을 찍고 이렇게 하지만 헬라어의 요 이오타라고 하는 단어는 점을 절대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생각하시고 점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일자처럼 생긴 이 헬라 단어는 이오타 이름입니다. 이오타. 그리고 발음은 이 발음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물개 표시가 없는 거는 다 이제 단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개 표시가 있는 거는 장모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카파. 그다음 단어는 카파인데 영어의 K랑 닮았죠. 그래서 이것도 영어랑 이제 혼동하기 쉬운 단어 중에 하나다. 그래서 K라고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읽어라? 카파라고 읽습니다. 음가는 카파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람다. 이 단어가 람다라고 읽습니다. 람다. 이 단어는 무슨 뭐 한문 같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근데 람다인데 이게 발음 음가를 보시면 람다니까 르 발음이 나겠죠. 르 발음이 나는데 여기에 가로 열고 르 가로 닫고 그다음 또 르라고 썼어요. 이건 뭐냐? 이 람다라고 하는 단어는 특이하게 르 발음만 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 르 발음, 종성의 르 발음이 따라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갔을 텐데 이제 이 람다가 들어가는 단어를 제가 읽을 때 그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람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의 이 음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성의 자체적으로 종성의 르와 이 초성의 르가 같이 들어가 있는 단어다. 그러니까 이 람다가 들어간 단어를 읽다 보면 이 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그 앞 단어의 종성 단어로서 받침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초성의 르는 그 다음 이제 르 발음이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이 단어가 나올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에는 종성의 르와 초성의 르 발음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영어에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U 같기도 하고, 뭐 M 같기도 하고, 이 단어는 위라고 이제 이름이 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 단어고 발음은 무라고 발음을 한다는 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위. 이렇게 다시 한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위.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발음 음가를 읽어보겠습니다. 알파, 아, 베타, V, 감마, 그, 델타, 스, 엡실론, 에, 세타, 스, 에타, 에, 세타, 스, 이오타, 이, 카파, 크, 람다, 종성의 르와 초성의 르, 위, 무.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영어의 V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헷갈리는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V가 아니라 뉘입니다. 뉘. 이름이 뉘고 발음은 느. 라고 발음이 음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크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쓰기가 참 애매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쓰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모양이 참 쓰기가 좀 난해한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크시, 크시라고 이름을 하고요. 발음은 당연히 크스 이렇게 음가 소리가 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크시. 음가는 크스. 그다음에 영어의 오랑 똑같이 생긴 단어죠. 오미크론. 헬라어에서는 오미크론이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음가가 오. 단모음이죠. 이것도 역시.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수학에서 이 원주율 파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파이라고 있지 않고 이제 피라고 있습니다. 피. 헬라어에서 피. 그리고 음가는 당연히 뭐가 되겠죠? 프. 그리고 또 영어에 이제 비슷한 단어가 있죠. 영어에서 피와 이제 비슷한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는 피가 아니라 로입니다. 로. 그래서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 쓰는 단어. 밑줄이 쳐져 있죠. 그래서 로라고 읽고 음가는 르입니다. 그 다음 단어를 보시면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그마이니까 음가가 뭐가 되겠어? 스가 되겠죠. 근데 이 시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왜 두 개가 쓰이느냐? 하나는 약간 이제 O처럼 생겼지만 위에 이렇게 꼭지가 빠져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뚱뚱한 육처럼 생겨 있고 누워 있는 육처럼. 그리고 또 다른 시그마는 뭐처럼 생겼죠? 쓰다만 S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그마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는 각각 이제 쓰이는 그 용도가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의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시그마의 첫 번째 이 단어는 단어가 시작될 때, 그 다음에 중간 위치에 이 시그마라는 단어가 올 때는 이 앞에 있는 시그마를 씁니다. 단어가 시작이 될 때 처음 시작되는 시그마와 이 단어의 어떤 단어의 중간에 시그마가 들어갈 때는 첫 번째 이 시그마, 육처럼 생긴 이 시그마를 씁니다. 근데 반면에 시그마라는 단어가 단어 끝에 위치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 육처럼 생긴 시그마를 쓰지 않고 S 쓰다만 것처럼 생긴 이 시그마를 써요. 단어 끝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읽을 때는 이것이 이제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모스, 우주, 세상, 세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렇게 단어의 중간에 올 때, 시그마라는 단어가 중간에 올 때는 요 첫 번째 시그마를 쓰고 그 다음에 끝에 시그마라는 단어가 위치할 때는 이렇게 S, C처럼 생긴 C에서 약간 밑에 구부러져 있는 이러한 모양의 시그마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되시죠? 단어 시작과 중간에 올 때는 이러한 모양의 시그마를 쓰고 단어 끝에 시그마가 올 때는 이 시그마를 쓴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시그마, 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의 T처럼 생긴 건데요. 타우라고 읽습니다. 타우. 이 단어의 이 발음은 이름은 타우이고요. 당연히 음가가 어떻게 되겠죠? 타우니까 트라고 이제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에 이제 유처럼 생긴 거 어떻게 읽느냐? 유입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유입실론. 그래서 이 단어는 발음이 음가가 위라고 하는 단어로 읽기도 하고 우라고 읽기도 해요. 위 또는 우.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이제 우라고 많이 읽어요. 그래서 위실론, 위 또는 우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단어는 피라는 단어입니다. 피라고 읽고요. 음가는 당연히 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단어는 뭐처럼 생겼죠? X처럼 생겼죠. 네. 헬라어에서는
예, 키라고 있습니다. 키라고 이름하고요. 그 다음에 발음은 크. 예. 그러니까 키라고 해서 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크 이렇게 읽어요. 예, 발음이 키도 보면 키 할 때 키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키 하면 무슨 발음이 같이 따라오죠? 흐 발음이 같이 따라오죠? 예, 히라고 읽지는 않지만 예, 그러니까 히읗 발음이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가는 이렇게 읽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무슨 삼치창처럼 생긴 단어인데요. 예, 푸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푸시. 그래서 음가가 당연히 푸스. 예,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에서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W처럼 생겼죠? W처럼 생겼는데 예, 오메가라고 있습니다. 오메가니까 음가는 당연히 오, 장모음으로써 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크시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또 키라고 하는 단어는 또 푸시라고 하는 단어는 음가가 이렇게 두 가지의 소리가 합쳐졌다. 그래서 크스, 그 다음에 푸스 이렇게 두 가지 소리가 합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한번 읽겠습니다. 예,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키, 푸시, 오메가.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수업하시면서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발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크시, 크스, 오미크론, 오, 피, 프, 로, 르, 시그마, 스, 타우, 윕실론, 위 또는 우, 피, 프, 키, 크, 푸스, 오메가, 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크시, 크스, 오미크론, 오, 피, 프, 로, 르, 시그마, 스, 타우, 트, 윕실론, 위, 우, 피, 프, 키, 크, 푸스, 오메가, 오. 예, 그럼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헬라어 이름만 한번 읽어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프라, 람다, 미,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푸시, 오메가. 예, 여러분 어떤가요? 좀 쉬우신가요?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려우신가요? 예. 좀 평소 때 이렇게 헬라 공부를 안 했어도 알고 있는 몇 가지의 헬라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혀 생소한 또 단어들은 예, 읽기가 참 이렇게 잘 금방 이제 입에 배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이 언어는 누구나 예, 처음에 배울 때 다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웠으면 이거를 그냥 덮어주지 마시고 다음 시간대까지 이 헬라 단어를 이제 읽고 쓸 수 있는 그 발음이 이제 음가가 어떻게 소리 나는가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이 헬라어 단어에 대한 이름인 것 뿐인 거고 우리가 음가를 아는 건 왜 알아야 되냐면 음가를 알아야지만 이 음가를 통해서 헬라어를 읽을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조합이 됐을 때. 그래서 반드시 그 이름과 함께 다른 음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파, 아, 베타, 프, 감마, 그, 델타, 드, 엡실론, 에, 지에타, 즈, 에타, 에. 이거 장모음이죠. 세타, 스, 이오타, 이, 카파, 크, 람다, 른데, 일단 이제 발음하실 때는 그냥 르라고 하세요. 예, 그리고 이 단어가 이제 람다라는 단어가 씌었을 때 이 종성의 르와 소성의 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 무, 니, 느, 크스, 크스, 오미크론, 오, 피, 프, 로, 르, 시그마, 스. 예, 이 앞에 나온 시그마는 단어의 시작이나 중간일 때, 그리고 뒤에 나온 시그마는 단어의 끝에 위치할 때 사용된다라는 걸 구분해 주시고요. 타우, 윕실론, 위 또는 우, 그다음에 피, 프, 예, 키, 크. 예, 두 가지로 난다고 그랬죠. 푸시, 푸스, 오메가, 오. 예,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으시고요. 예,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이제 제가 이제 써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칠판도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떠한 또 기술적인 그러한 이것이 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화면이랑 또 제가 같은 구도에 나와서 이렇게 하기가 또 어려워서 지금 이 구조상 지금 화면만 송출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노트북이 뭐 터치가 되는 노트북도 아니고 펜이 있어서 펜으로 쓸 수 있는 노트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예, 김경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헬라어를 쓰는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김경국 교수님이 제가 알기로는 백석 신대원 교수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수업도 들었던 그런 교수님이에요. 근데 영상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교수님께서 쓰시는 그 쓰는 방법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따라서 쓰시는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쓰는 거는 사람마다 이제 쓰는 법이 달라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런 알파나 베타 이런 거는 똑같이 쓰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크시 같은 거는 저는 이제 그 교수님이랑 쓰는 방법이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뭐 쓰는 것이 어떤 거 맞고 어떻게 틀리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 원리대로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 P 같은 경우도 저랑 쓰는 법을 다르더라고요, 그 분이. 그래서 어쨌든 쓰는 법을 되게 자세하게 올리셨으니까 한번 그 영상을 제가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쓰는 훈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헬라어 알파벳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입니다. 알파 밑에 원이 조금 크고 위에 원이 작고 똑같이 따라 내려온 다음에 살짝 올립니다. 베타는 4번 선에서 올라갑니다. 위로 쭉 올라가서 1번까지 갔다가 2번에서 돌리고 그 다음에는 또 3번에서 돌리고 이렇게 됩니다. 감마는 왼쪽 동그라미가 더 큽니다. 밑에까지 왔다가 떼지 않고 똑같이 올라가
올라가서 오른쪽이 작습니다. 동그라미가 요게 더 크고 요게 더 작습니다. 델타는 이렇게 영어의 D자가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평행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델타. 엡실론은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혹은 이제 좀 멋있게 쓰겠다는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각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타는 1번에서 약간 동그랗게 시작해서 3번까지 오신 다음에 여기서 돌리는데 밑에까지 가지 않고 반에서만 이렇게 갑니다. 제타. 에타는 영어의 N자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밑으로 쭉 끝까지 내리시면 됩니다. 에타. 세타. 1번하고 3번 사이에 길쭉하게 그으시고 정 가운데서 2번 선에서 이렇게 가시고요. 이오타는 그냥 I자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점 찍으시면 안 됩니다. 카파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하고 밑에 약간 꺼부리시면은 좀 더 예쁩니다. 람다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1번에서 3번으로 직선이 쭉 갑니다. 미 영어의 M에 해당하는 미는 4번에서 밑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2번, 3번에서 U자처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미. 그다음에 니는 2번에서 3번으로 온 다음에 반드시 밑에를 이렇게 뾰족하게 하셔야 됩니다. 밑에를.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윕실론과 혼동됩니다. 크시 예쁘긴 하지만은 좀 어려울 자인데요. 1번에서 한번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그 다음에 2번에서 꺾고 3번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타에서처럼 반만 이렇게 가줍니다. 크시였고요. 오미크론은 영어의 O와 똑같습니다. 오미크론. 그 다음에 P 영어에서 파이라고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이죠. 수학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는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올려주면은 예쁘겠습니다. P 로는 밑에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밑에 4번에서 올라가셔가지고서는 이렇게 올라가서 동그랗게 2번, 3번에 맞춰서 쓰고 마무리입니다. 시그마는 두 개가 있는데요. 단어 중간에 쓸 적에는 이렇게 되고요. 요거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쭉 평행되게 긋는다는 거 조심하시고 시그마 미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의 제일 마지막에 나올 때 쓰는 것인데 요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3번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영어처럼 2번과 3번 사이에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타우 2번에서 긋고 그 다음에 밑에서 살짝 이렇게 구부립니다. 윕실론 밑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가 중요합니다. 동그랗게 윕실론. 그 다음에 피 영어의 F 발음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동그랗게 하고 그 다음에 원칙이 1번부터 4번까지 끝까지 쭉 이렇게 갑니다. 피. 그 다음에 키 조금 어려운데요. 2번에서 4번으로 쭉 간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에서 4번으로 가는데 3번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이렇게 갑니다. 키. 그 다음에 푸시입니다. 푸시는 2번에서 3번으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릇처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1번에서 4번까지 쭉 이렇게 지나갑니다. 푸시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2번에서 3번 사이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스펠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쓰는 방법을 제가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틀어드려 볼게요. 예. 여러분들이 이거를 같이 이렇게 집에서 쓰는 법을 같이 계속해서 쓰셔야 돼요. 쓰시면서 읽으시고. 예. 다시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헬러 알파벳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입니다. 알파 밑에 원이 조금 크고 위에 원이 작고 똑같이 따라 내려온 다음에 살짝 올립니다. 베타는 4번 선에서 올라갑니다. 위로 쭉 올라가서 1번까지 갔다가 2번에서 돌리고 그 다음에는 또 3번에서 돌리고 이렇게 됩니다. 감마는 왼쪽 동그라미가 더 큽니다. 밑에까지 왔다가 떼지 않고 똑같이 올라가서 오른쪽이 작습니다. 동그라미가 요게 더 크고 요게 더 작습니다. 델타는 이렇게 영어
수는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혹은 이제 좀 멋있게 쓰겠다는 분들은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각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타는 1번에서 약간 동그랗게 시작해서 3번까지 오신 다음에 여기서 돌리는데 밑에까지 가지 않고 반에서만 이렇게 갑니다. 제타. 에타는 영어의 N자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밑으로 쭉 끝까지 내주시면 됩니다. 에타. 세타. 1번하고 3번 사이에 길쭉하게 그으시고 정 가운데서 2번 선에서 이렇게 가시고요. 이오타는 그냥 I자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점 찍으시면 안 됩니다. 카파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하고 밑에 약간 꺼부리시면 좀 더 예쁩니다. 람다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1번에서 3번으로 직선이 쭉 갑니다. 미 영어의 M에 해당하는 미는 4번에서 밑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2번, 3번에서 U자처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미. 그다음에 니는 2번에서 3번으로 온 다음에 반드시 밑에를 이렇게 뾰족하게 하셔야 됩니다. 밑에를.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윕실론과 혼동됩니다. 크시 예쁘긴 하지만은 좀 어려울 자인데요. 1번에서 한번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그 다음에 2번에서 꺾고 3번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타에서처럼 반만 이렇게 가줍니다. 크시였고요. 오미크론은 영어의 O와 똑같습니다. 오미크론. 그 다음에 P 영어에서 파이라고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이죠. 수학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는 약간 동그랗게 이렇게 올려주면 예쁘겠습니다. P 로는 밑에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밑에 4번에서 올라가셔가지고서는 이렇게 올라가서 동그랗게 2번, 3번에 맞춰서 쓰고 마무리입니다. 시그마는 두 개가 있는데요. 단어 중간에 쓸 적에는 이렇게 됩니다. 요거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쭉 평행되게 긋는다는 거 조심하시고 시그마 미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어의 제일 마지막에 나올 때 쓰는 것인데 요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3번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영어처럼 2번과 3번 사이에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타우 2번에서 긋고 그 다음에 밑에서 살짝 이렇게 구부립니다. 윕실론 밑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가 중요합니다. 동그랗게 윕실론. 그 다음에 피 영어의 F 발음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동그랗게 하고 그 다음에 원칙이 1번부터 4번까지 끝까지 쭉 이렇게 갑니다. 피. 그 다음에 키 조금 어려운데요. 2번에서 4번으로 쭉 간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에서 4번으로 가는데 3번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이렇게 갑니다. 이 키. 그 다음에 푸시입니다. 푸시는 2번에서 3번에 거쳐서 이렇게 그릇처럼 만들어 놓고 이 가운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1번에서 4번까지 쭉 이렇게 지나갑니다. 푸시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2번에서 3번 사이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스펠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쓰는 법을 숙지를 하시고 계속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읽으시면서 이렇게 쓰시면서 읽으시는 게 제일 이제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이 알파벳을 헬라어 단어와 발음 음가 그리고 이제 쓰는 법을 숙지를 하셔야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이제 헬라어를 이제 읽는 그런 부분을 넘어가요. 그래서 예, 연습을 꼭 하시기를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건은 이 24개의 알파벳, 헬라 알파벳 소문자를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런 식으로 쭉 처음부터 오메가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서 외우셔도 돼요. 그게 편하신 분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좀 약간 입에다 안 감기고 기억이 안 나고 금방 잊어버린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노래로 외우면 쉽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생소한 노래 멜로디로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찬송가 그 음에 이제 요 헬라어 단어를 개사를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찬송가 부르듯이 부르시면 금방 이제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온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 노래를 틀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뭐 운전하시면서도 그리고 또 뭐 쉬는 시간에도 아니면 뭐 설거지 하시다가도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찬송가 부르듯이 알파벳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금방 이제 이 순서, 이 알파벳 헬라 단어 순서가 금방 외워지실 겁니다.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헬라어 알파벳 노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키 프시 오메가 읽으리로다 읽으리로다 헬라어로 성경 읽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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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라어로 성경 읽으리로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키 프시 오메가 읽으리로다 읽으리로다 헬라어로 성경 읽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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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라어로 성경 읽으리로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키 프시 오메가 읽으리로다 읽으리로다 헬라어로 성경 읽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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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라어로 성경 읽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금방 이제 이렇게 생소하지 않고 금방 따라 부르실 수 있으시겠죠? 다시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같이 노래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알파벳 노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키 프시 오메가 읽으리로다 읽으리로다 헬라어로 성경 읽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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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라어로 성경 읽으리로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크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키 프시 오메가 읽으리로다 읽으리로다 헬라어로 성경 읽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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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라어로 성경 읽으리로다
읽으리로다 읽으리로다 읽으리로다 헬라어로 성경 읽으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산승말 계산 가사처럼 헬라어로 성경을 이제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최소한 이제 헬라어를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거의 뭐 문법을 분해하고 예, 뭐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이걸 떠나서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헬라어를 내가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쓸 수 있다는 거 예,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 뭐 문법 분해하고 하는 거는 그 다음 일이니까 그리고 또 헬라어 또 사전이나 또 이러한 곳에 많이 또 문법 분해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법 분해된 것을 볼 때도 금방 이해가 되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번 학기에는 네, 좀 어렵지만 생소하지만 낯설지만 처음 배워보는 이 헬라어지만 차근차근 천천히 이렇게 이제 알파벳부터 읽고 쓰는 법을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시면 금방 그게 어렵지 않아요. 금방 읽을 수 있으십니다. 이 알파벳 이 음가 이름과 이 음가가 연결이 숙지가 되시면 금방 읽을 수 있으세요. 영어 이렇게 읽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꼭 이렇게 요 알파벳 단어와 쓰는 법과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노래처럼 계속해서 입에 흥을 대시면서 꼭 외워 오시길 바라고 숙지를 해 오시길 바라고요. 요 음가를 같이 이렇게 알파, 아, 베타, 프 이거 이 음가를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 좀 소리내서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이번 시간은 요까지 할게요. 더 나아가고 싶어도 이제 이 부분에 알파벳이 완전 숙지가 되기 때문에 예, 더 나가는 거는 이제 무리고요. 그리고 강의 안에 이제 두 번째 2페이지에 보시면 연습 문제를 제가 첨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헬라 알파벳을 암기하라. 헬라 알파벳을 노래처럼 곡주에 맞춰 노래하여 암기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아까 노래로다가 이제 암기를 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중간에 뜸을 두면서 알파벳을 6개씩 이렇게 6개씩 4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암기하는 것도 이용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편하신 대로 해서 꼭 노래를 외우시던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습득을 하시던 꼭 다음 시간 때까지 알파벳 이 24자 헬라 단어와 음가를 꼭 숙지를 해갖고 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이거를 할까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알파벳이 읽고 음가가 되어야지만 이 헬라어를 이런 식으로 다 읽을 수 있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떤 헬라어 단어의 뜻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단어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요거 2페이지에 이거를 한번 알파벳을 먼저 숙지를 하고 음가를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헬라 단어를 보시면 금방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잠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알파벳 숙지가 됐으면 예를 든 영어 단어와 같이 요 예를 들은 영어 단어와 같이 요 4가지 헬라 단어 중에서 이 영어 단어와 동일하게 발음이 되는 헬라 단어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영어로 이 단어는 어떻게 읽죠? fact라고 읽죠? fact. 그래서 이 fact와 동일한 영어와 같은 음가가 나는 헬라 단어가 무엇이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 단어가 뭐죠? 예, 감마잖아요. 감마, 엡실론, 타우. 그러니까 제가 음가를 외우라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헬라 단어의 이름은 감마, 엡실론, 타우 이거를 알지만 감마, 엡실론, 타우라고 읽지는 않잖아요. 그 음가에 해당되는 예, 발음을 통해서 헬라 단어를 읽는 거거든요. 예, 쓸 때는 이 감마, 엡실론, 타우이지만 그죠? 그래서
이 간만은 음가가 뭐라고 했죠? 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그니까 기억을 쓰시는 거죠. 예, 기억, 쓰시고 이 엡실론은 단어가 음가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애를 모음으로 애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요거만 보시면 뭐가 되겠죠? 애니까 그죠? 그리고 타우는 아까 음가가 트라고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get, get 이렇게 읽는 거예요. 헬라 단어가 get, 그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베타, 엡실론, 타우잖아요. 그러니까 베타는 뭐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다가 연필에다가 V라고 쓰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엡실론은 그다음에 타우는 그러니까 뭐예요? fat, 그죠? fat. 단모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fat, 요 fat 똑같죠 발음이. 그러면 세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베타, 에타, 타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타니까 에니까 에타니까 에잖아요. 근데 여기서 엡실론과 요 에타의 발음은 에로 똑같지만 뭐가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엡실론은 단모음, 에타는 장모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fat 발음은 똑같아요. fat 근데 단모음이냐 장모음이냐. 그러니까 굳이 발음 똑같은 거로 하면 이 두 개가 똑같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fat 단모음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헬라 단어가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쓰세요. 위에다가 베타니까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엡실론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오타잖아요. 이죠? 그다음에 타우니까 그럼 뭐예요? fate. 여기서 요 A는 이제 이중 모음인데 다 소리가 이제 A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fate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나머지 이제 한번 집에서 헬라어 단어와 음가를 숙제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숙제가 됐다 싶으면은 요 연습 문제 제가 아까 이거 연습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발음이 이 소리가 나는지 여러분. 그래서 음가만 정확하게 아시면 단어의 이름과 음가가 정확하게 매치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가 금방 읽혀집니다. 그래서 요 영어 단어와 요 네 가지 헬라어 단어 중에서 어떠한 단어가 동일하게 소리가 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숙제를 내드릴게요. 만약에 숙제를 안 내드리면 공부를 안 해오실 것 같아가지고 물론 다 하시겠지만 그래서 헬라어 단어 연습하시면서 요것도 한번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숙제 두 번째 예를 들면 헬라어 단어가 반대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는 영어 단어와 같이 발음되는 헬라 단어를 네 가지 중에서 찾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반대로 이 헬라어 단어가 발음이 되는 똑같이 동일하게 발음이 되는 영어 단어는 뭐냐 그럼 반대로 그래서 또 원리는 똑같으니까 순서만 바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갖고 오셔서 다음 시간까지 한번 풀어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헬라어 첫 시간에 이제 알파벳 한 거 다시 한번 숙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그 답과 이제 맞는지 아니면 좀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시간 때 제 얼굴은 안 나와요. 이 단어 화면에만 제가 이제 송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얼굴이 안 나오는 점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니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꼭 이렇게
다음 시간대까지 요 알파벳, 이 소문자 이름과 발음 음가를 꼭 외우시고 아까 이제 그 쓰는 법대로 써보시고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찬송가 음에 맞춰가지고 헬라 단어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헬라어 처음 이제 문법 시간, 알파벳 시간을 마치기로 하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은 지난 학기에 누가복음을 다 끝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아마 숙제로 누가복음을 이제 방학 때 다 이제 읽으시라고 제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누가복음 그 뒷부분부터 읽지 않고 요한복음 다 누가복음을 읽으셨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믿고 이제 요한복음부터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은 오늘 하지 않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헬라 문법과 이제 요한복음부터 이렇게 병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성경 통독을 안 하는 이유는 아마 오늘 개강 첫날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 아마 저기 개강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그래서 개강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 헬라어 문법 나머지 한 시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강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헬라 문법 하는 거로 이렇게 제가 알고 따로 성경 통독은 하지 않고 오늘 첫 수업 헬라어 문법 첫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헬라어 이 이름과 발음 꼭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쓰는 것까지 꼭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로다가 2번과 3번 문제 한번 체크를 해서 다음 시간에 해서 다음 또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헬라어를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좀 어렵고 생소하지만 뭐 세세한 부분까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럼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헬라어를 공부하면 최소한 알아야 될 문법 부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이번 학기 저랑 같이 헬라 문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